안녕하세요. 오늘 만나실 분입니다. 제가 이분의 성공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옆에서 뵀었었는데요. 굉장히 듣기만 해도 마음이 움직이고 같이 옆에만 있어도 뭔가를 하고 싶어서 막 뛰쳐나가고 싶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다 같이 우리 온몸과 마음으로 이분을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세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악수는 이렇게 할 수 아, 있죠? 예, 예.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아우, 저희 이렇게 네. 더라코시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하고요. 좋습니다. 네, 예. 저희 화면은 네. 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예. 중간중간에 저희 화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궁금하시면 보셔도 되고요. 예. 저 왼쪽을 보시면 댓글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중간중간 참여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질문도 나눠주실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실전 심리학자라고 제가 소개하고 다니는데요. 박세인이고 이름이 다 여자 같지만 남자인지는 아시는 분이고. 네. 예, 힘과 용기와 지혜가 더 세라. 그래서 민족을 강하게 만들라라는 나름 뜻이 아주 있는 이름이죠. 예, 그리고 저는 특이한 거는 2004년도 제가 젊었을 때부터 28살 때부터 대한민국에 없었던 심리 수업을 학원계 대입기숙학원계에 만들어서 올해가 18년째입니다. 그래서 와, 이제 올해 18년이나. 아까도 지금 기숙학원에서 강의하고 와서 그렇죠. 용인에서부터 지금 용인에서 저희 지금 스튜디오가 별내동인데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막혀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바빠지셨죠? 항상 바빴어요. 솔직히. 항상 바쁘셨어요. 책도 갑자기 한 1, 2년 사이에 몇 네. 권이 막 이렇게 몇 달 사이에 2권 썼죠. 막 그냥 쑥쑥쑥 막 나오더라고요. 예. 올 초에 어웨이크가 나왔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작년 12월 30일 정도에 어웨이크 나왔고 네. 올해 2월 25일에 초집중의 힘 나왔죠. 얼마나 집중을 하시면 어웨이크로 깨어 있었는데 어떻게 두 달 만에 또 초집중의 힘을 내셨는지 그런 노하우도 한번 사실 오늘 말씀 중에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거 활동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몸짱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면 좀 괜찮아요. 보여주셔도 돼요. 이분도 그거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보여주셔도 되는데 항상 준비된 복근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무리를 일으킬 수 없어서 궁금하시면 박세희 대표님의 인스타에 오시면은요 있을 겁니다. 그때 안 지웠어요. 저 가끔 봐요. 그것만 봐요, 그것만. 근데 몸도 많이 관리하시고 물론 멘탈리스트시니까 정신도 굉장히 관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스타 보니까 아내분께 굉장히 멋있는 세러머니로 선물해 주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선물이요? 제가 차가 이렇게 슉 차 나오던데. 그냥 하나 대한민국이 원하는 이런 분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그쵸? 항상 무리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 맞네요. 아기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제가 생일이었어요. 4월 8일. 아기랑 100번 이렇게 뽀뽀하시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100번 뽀뽀.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100번 하니까 나중에 영혼이 좀 털린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아이는 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아빠가 중간에 또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아이한테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이번에 책이 한번 볼까요? 이게 초집중의 힘이라고 해서 최고의 공부를 위한 멘탈 트레이닝. 이게 공부는 사실 평생 공부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항상 죽을 때까지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타겟팅한 게 아니라 거의 다 보시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꼭 보고. 그럼 여기서 공부는 어떤 인생 공부일 수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전체를 좀 알고 본질을 알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근시안적으로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수험생들이 또 일반인들조차도 자신이 하는 것만 지엽적인 것만 좀 알 뿐이지 전체를 다 보고 하면 그러면 자신이 하는 일에 더 만족할 수 있거든요. 더 기쁘게 더 잘할 수 있고. 근데 전체를 모르고 하나에 이렇게 꽂히니까 하면서도 확신이 안 들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하여튼 남하고 비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우, 오늘 저에게 오시면 사인을 해주셨어요. 근데 더 큰 성취의 큰애를 얼마나 네. 진하게 적어주셨는지 저 꼭 성취하고 말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게 책이 갑자기 두 권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두 권의 책을 다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오늘 참여해서 기피코 내가 박세리 대표님께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이 채택돼 갖고 내가 사인을 받아야지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 두 책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이 책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초집중에 순서가 사실 이게 더 먼저. 얘가 더 많이 팔려야 되나?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더 거시적인 어떤 기본에 관련된 진리를 담았고. 그다음 뭐 어웨이크도 진리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좀 실전적으로 좀 내공이 깊은 상태에서 그걸 보면 바로바로 실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어웨이크에 더 많고요. 근데 내공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것에 대한 마인드를 잡을 수 있는 기본의 어떤 바탕을 깔아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꼭 어웨이크를 읽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오늘은 사실 이 책으로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여쭤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은요 저희가 3개로 준비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뭐 우리 대표님 워낙에 많은 메시지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질문으로 답을 해드릴 거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강연인데요. 뭐냐면 사실 정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세희 대표님께서 그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세희 대표님의 현장 강의를 제가 몇 번 들었을 때도 그 분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때 항상 늘 말씀하셨던 키워드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였던 거 맞지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첫 번째 강연에서는요. 우리 한 10분 정도 드릴 텐데 박세희 대표님의 개인적인 인생에서 어떻게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셨는지 본인의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우리 더라콘쇼에 계신 분들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수로 첫 번째 주제 강연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직접 근데 아쉬운 거는 저를 직접 보셔야지만 저의 어떤 진정성 그리고 더 깊은 가치를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잘 열심히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제 센터에 오신다면 저의 참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일단 아까 이전 대표님께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의 이런 부분을 갖고 화두로 꺼내주셨는데 이건 사실 제가 철들면서 계속 했던 말들이죠. 언제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고 물론 저도 사람이라서 각인했지만 또 이제 순간 뭐 1초라도 하루에 잊어버릴 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되새기려고 하는 평생의 화두가 되는 것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 인생은 뭐냐면 한마디로 처음부터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항상 20대 초반에 깨우친 다음부터 사람들한테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그 얘기만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고 차용했던 그 개념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입니다. 항상 그 얘기를 뭐 평생토록 진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남들한테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인생을 끝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이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최면이란 말로 그냥 가름해서 더 축약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갖고 있는 최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좀 안 좋은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최면이라는 말을 가끔은 안 쓰고 이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누구나 오해하지 않을 그런 말로 좀 길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길게라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제가 최면을 얘기를 조금 해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최면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은 보면 되게 의아해할 거예요. 뭐 꼬마아이가 어떻게 최면을 배웠는가. 저는 실제로 초등학생 때 몇 학년인지 불분명하고 아마 한 2, 3학년 그때 TV에서 최면 술사가 연예인들 아마 데리고 이제 뭐 발을 못 대게 한다든가 암시를 줘서 그런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되지? 근데 보통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그 현상에 대해서 파고들게 됐고 그래서 아, 이게 최면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책을 막 봤죠. 그래서 책을 봤는데 제가 뭐 저를 칭찬해주고 싶었던 거는 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습을 했어요. 친구들 데리고 최면을 한번 유도해봤죠. 그랬더니 또 잘 되더라고요. 또 운이 제가 좋았던 거예요. 아, 뭐 최면이 피최면성이라는 게 있어서 더 깊게 되고 덜 깊게 되고가 있는데 제가 또 운 좋게도 잘 될 애들을 이렇게 찝어내서 최면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되게 우쭐해진 거예요. 아, 나도 되네,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어떤 대장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암시한 대로 상대가 발 못 대고 친구들이 이름도 까먹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그때는 그냥 장난을 쳤습니다. 솔직히 장난을 치는 쪽으로 많이 했고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좀 고등학생 정도 되고 이제 심리 책이라도 한 번씩 보면서 아, 이것이 장난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암시를 내가 효과적으로 남긴다면 장난이 아니라 더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죠. 그러니까 암시가 뭐냐면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로부터 생각을 옮겨야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업에서도 타인들한테, 뭐 고객들한테 여러분의 생각을, 전문 지식을 옮기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합당한 대가와 어떤 이런 걸 그 가치를 알려주고 대가를 뭐 받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삶이 진행되다 보니까 암시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사람은, 그것도 대규모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자도 되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아주 깊지 않았을지언정 제가 깨우치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최면이라는 패턴 그 툴을 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나고, 뭐 21살 때도 사람들 만나서 이제 그때는 장소가 없으니까 제가 최면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대구로 가는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뭐 김영국 교수라는 레드선 이런 분이 유명했던 때라서, 그래서 이제 저도 막 PC 통신에다 막 글을 올려가지고 나도 최면 5시간 만에 알려준다. 근데 20만 원 받는다 해가지고 당시 그때 4년 전 얘기하는 거니까 나름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한테는. 그래서 대학생 때도 그렇게 돈도 좀 꽤 1,500 정도 벌어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점점 쌓아간 거예요. 제 나름의 커리어를. 근데 그때도 항상 이제 최면을 가르쳐 주면서도 제가 항상 말했던 것이 최면을 그냥 남들처럼 최면으로 인식하지 않고 삶의 전반적인 어떤 맞는 키를 얻게 될 수 있는 정도의 깊이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후최면 암시라는 걸 좀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후최면 암시. 그것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들 중에 최면 잘 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 그런 분한테 이제 최면이 깊이 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최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내가 최면에서 깨우면 창문을 다 엽니다. 창문 다 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한 말은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창문은 엽니다. 이렇게 암시를 남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전 최면에서 깨웠는데 창문을 열게 될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제가 물어보죠. 왜 창문을 여셨죠? 라고 물어보면 더워서요. 내지 좀 답답해서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핑계를 대면서 제 암시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은 자신의 의도로 이렇게 한 거라고, 행동한 거라고 믿겠지만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암시를 실천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면 상태에서 들어온 암시를 최면이 깬 이후에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후최면 암시인데, 그러니까 결국 인생도 넓게 보면 어떻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다 최면 상태로 부모님한테 길러진 존재거든요.
엄마 아빠는 신보다 위대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성적 판단 적용 거치지 않고 바로 무비판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그런 그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신 말들을 무의식에 담아놓고 그걸 그대로 최면에서 깨놔도 그분들이 했던 암시의 수준과 행동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 입으로 내 몸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최면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최면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최면을 잘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암시를 주었더라도 그걸 좋은 암시로 다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게 자기 최면이고 그걸 깨닫게 돼서 스스로를 진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남한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들도 90%가 무의식인데 무의식에 효과적으로 암시를 줄 수 있는 그게 타인 최면이에요. 타인 최면. 그래서 타인 최면까지 하면 이제 끝장이 나는 겁니다. 솔직히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야별로 다 뭐 저도 제 삶을 보시면 한때 아버지한테 뭐 저희 아버지 또 이렇게 또 안 좋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아버지가 교육자세요. 고등학교 은광여고라고 또 이제 국어 선생님이셨고 정년퇴임 하셨죠. 연세 있으시고 근데 좋은 암시도 해주셨지만 굉장히 안 좋은 하지 않아야 되는 암시도 많이 솔직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잠깐 10대 때 굳이 왜 살아야 되나 이거 이렇게 상처받고 굳이 뭐 왜 살아내 그 인생이 뭔가 도대체 인간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가족끼리 또 서로 상처 줘야 되는가 이런 굉장히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시기가 있었던지라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 바보 아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억압하는 걸 겁니다. 불행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기억이. 근데 어쨌든 그 아버지한테 부정암시도 받고 뭐 했지만 그래서 제가 더 철학자가 된 것 같아요. 더 깊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고 본질적인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해답 또 최면에서 답을 낸 거예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이제 할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우상시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근데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무의식을 다 알고 심리학을 아는 존재로 내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또 할아버지를 또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이해하고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어떤 반동 형성 같은 걸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저한테는 좋은 분으로 말씀해서 아마 해소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심각한 부정암시와 안 좋은 걸 보여준 거는 이 아버지가 날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뭐 어렸을 때 그 젊었을 때 어떤 일정적인 최면 상태에서 또 윗대한테 받은 암시와 부정암시겠죠. 그리고 주변 뭐 권위자 있는 사람들 선생님이든 그런 사람들한테 또 안 좋은 최면 상태에서 부정암시를 받은 것을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냥 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분을 내 아버지로 만들어놨어도 나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을 좀 진정하고 안정시킬 수 있었고 내가 아버지를 원망할 게 아니라 그럼 나를 이제 정화시키자.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많은 책을 보고 또 이때도 항상 최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최면이 확실하게 됐는가? 그 진리가 지식이 내 무의식에 완전히 박혔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 최면이 확실하게 된 상태인가를 제가 점검했고 그러고 나서 또 젊은 날 때부터 또 돈이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또 빚도 2억 넘게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가 또 그 갚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실전을 빨리 한 거죠. 그 지식들을 저를 최면시킨 상태에서 준 그 내면에 들어간 지식을 남들한테 무의식에 들어가는 최면 상태 만들고 무의식에 들어가는 암시들을 하는 그 작업들을 되게 일찍 한 거죠. 그래서 없는 것도 수업도 만들어서 26때부터는 억대 소득을 하고 이렇게 돈 잘 버는 이유도 다 항상 최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면을 이제 다시 말하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이게 최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되면 우리 인간은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책에도 써놨지만 지금 제가 18년 동안 없는 거 만들어서 학원계에서 이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 심지어 학원 관계자들도 애들한테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왜 명문대를 가야 되는지 설명을 못해요.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거는 고작 뭐 그러면 돈 잘 번다, 그럼 더 성공한다, 이런 아주 피상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옳지도 않은 그런 얘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동기부여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다 튕겨내기나 하고 애들은 그런 얘기 들어봤자 어떤 감흥도 없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본질적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최면을 알기 때문에 이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다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절 좋아하시는 분들 다 대표님들이시고 또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고 각 분야에서 나름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그런 분으로서 이제 자신의 지식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정도가 다 달라요. 솔직히. 그 다른 정도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지식이 여러분의 지금 명성, 돈 버시는 정도, 이런 거 행복감마저 심지어 그걸 다 갈라지게 갈라놓는 가장 우선순위의 어떤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아주 뛰어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컨텐츠 자체가 본질이고 저는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만 제 눈에는 엄청난 컨텐츠를 가진 사람보다 차라리 컨텐츠가 좀 후져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잘 만들어내는 지식을 갖고 활용하는 존재를 훨씬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현재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왜 갑자기 저한테 개인 코치 받고 뭐 세멘탈 수업 듣고 버는 돈이 차원이 다르게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월 500 벌던 그 성명학으로 월 500만 원을 벌던 60에 가까운 여성분이 너무 쉬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세멘탈 수업 듣고 월 7천도 벌고 8천도 버세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을 한 20시간, 30시간 듣고 바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눈부신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월 1,000만 원 벌던 보험 설계사가 5, 6천도 벌고 한 달에 바로 버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저 만난 다음 날, 다음 달. 그리고 요번에도 저한테 한 1년, 만 1년 더 넘게 전에 우울증 치료받던 여성분이 또 보험 설계사가 된 거예요. 우울증 당연히 없앴고 제가 설계사가 돼서 또 월 1,000만 원 다 넘게 찍어서 저한테 이제 곧 인사 올 거예요. 그 월급 뭐 명세서 이런 거 갖고. 그래서 왜 이렇게 버는 돈이 확확 달라지냐면 자,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그 분들, 내담자나 이런 교육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해당 지식이 있었겠죠. 근데 그 해당 지식을 저를 통해서 이제 본질을 깨우쳐서 이 최면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기존에는 자신이 최면시킬 수 있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그 존재들이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동네 사람들 아니면 매번 만나는 그런 사람들만 한테 영향을 줬던 거죠.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이 본질 자체를 깨우치니까 이 판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회장님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갖고 진짜 자산가들 막 찾아다니고. 이게 뭐죠? 제가 20대부터 했던 행동입니다. 큰 학원장들한테 막 그냥 약속도 안 하고 들어가서 저를 믿으니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제가 믿고 그 인간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제가 겁을 상실한 것처럼 막 뛰쳐 들어가서 바꿔놨죠. 그런 것처럼 저한테 배우신 분들도 그걸 터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이 쉽지 이걸 진짜 가능케 하려면 제가 정말 공들여서 제 갖고 있는 생각을 전수해야 돼요. 근데 전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약간 실강 아니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줌 이런 것도 가끔 요청이 너무 많아서 할 때도 있었고 하는데 줌을 보셔서 엄청난 만족을 하고 너무 좋았다는 분들도
센터 점 있고 센터 왔을 때 더 충격을 받고 더 달라져서 차원이 다른 거라고. 제가 남들도 그럴 거야. 아마 남들도 줌하고 실강하고는 좀 다를 거겠죠. 근데 저는 아마 제일 그 갭이 큰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최면이라는 거 안에 이 삼라만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어떤 행동 특성이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게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많은 학원장들이나 부모님들이 애한테 명문대 왜 가야 되는지 설명 못 한다고 했죠. 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갖고 있는 본질을 갖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좀 더 쉽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명문대라는 거는 이렇게 얼굴도 예쁜데 서울대래 막, 그죠? 이재원 대표님 아니면 김태희 뭐 김태희 같이 얼굴 자체로도 남자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서울대까지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녀에 대한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확 낮춰지죠. 그러니까 최면과 비슷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그 암시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팅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게 제 제자고, 제가 그런 가치를 알게 제자들을 만드니까 얘네들이 진짜 동기부여가 돼서 게임을 손에 놓고 잡스러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드는 것을 다 버리고 애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어떤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것만 자꾸 집중 뺏기고 건드리고 하니까 결과는 결과대로 안 나오고 더 힘들고, 이런 어떤 계속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본질에 대해서, 말만 본질 아니라 진정한 본질에 관해서 계속 생각하려고 남들한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오은영 박사님을 저 아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싫어해요.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머님들, 아이가 좀 흥분해 있을 때는 빈의자 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빈의자 기법이란 아이가 뭐 흥분해 있는 걸 좀 마음 진정되고 하는 용도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질의응답 시간에 박사님, 의자 브랜드 어디 거가 좋아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솔직히 슬퍼요. 그런 얘기가 실화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실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의 자녀들은 본질에 전혀 어떤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의자 위치를 어디다 놔야 돼요? 이런 황당한 얘기를, 본질 아닌 걸 자꾸만 꽂혀서, 그러니까 에너지는 낭비하고 본인은 노력했는데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정말 열이 받겠죠. 짜증이 나고 뭐 더러운 세상 찾고 운명론 찾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지식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또 지식인이고 뭐 지성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무의식을 모르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이런 걸 모르면 진짜 알고 있는 게 다 무의미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지식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되는 본질적인 지식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초, 중, 고 대학생이 되도록 한 번도 국가 차원으로 해준 적도 없고, 저는 아주 20년 거의 가까이 해왔지만, 그걸 계속 근데 넘게 해왔지만 사람들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더 격차가 더 나는 겁니다. 빈부격차도 그렇고 행복을 느끼는 정도도 너무 차이 나게 되고, 저는 이게 격차가 좀 좁혀질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별로 아니더라고요. 제가 근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제가 상향시켰지만 당연히 또 아닌 사람들하고는 더 격차가 여전히 더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지식을 먼저 갖추시고, 그리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것을 완전히 눈뜨셔야 돼요.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 저는 노력하는 게 다 되거든요, 솔직히. 노력하면 다 돼요. 모든 게 다 수월했어요. 앞으로도 수월하게 할 거고.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그냥 한번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믿을 걸 먼저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정답은 이제 무의식에서 찾으셔야 되고 잠재의식 그리고 또 그 안에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이 현상, 본질적인 현상 모든 인간한테 해당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행동의 이유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네. 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연 들으셨는데 박수로 감사의 표현 한번 드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서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고도의 집중과 몰입에서는 사실 그 본질을 좀 찾는 게 제일 중요하군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는 얘기로 기억이 남는 건 뭐일까요? 자, 아마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더 라콘쇼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 박세 대표님 만나시기 되게 어렵잖아요. 질문을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제 박세 대표님의 저서예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제가 오늘 또 드려요. 얼른 빨리 예, 질문 남겨주시면 대표님 지금 막 긴장하고 계세요. 땀 닦으시잖아요. 어떤 질문이 나올까? 아니 긴장 안 하고요. 저 질문을 좋아해요. 질문 받는 거, 예, 질문 받는 거 좋아하고. 아마 질문들을 남겨주시게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앞서서 지금 많은 이렇게 출연을 하셨잖아요. 줌도 가셨고, 뭐 이렇게 실질 다른 이렇게 필드에 가셔서도 초대받고 많이 가시잖아요. 오늘 저희 더라코쇼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너무 좋죠 여기. 예. 또 이재원 대표님도 계시고. 아유, 그쵸. 그 말을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역시 우리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니까 원하는 건 없는군요. 너무 편안하고 저도 좋아하는 분이라서. 예, 편안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또 김태희처럼 예쁘진 않지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건 김태희 이상입니다. 오시는 거 너무 멀리 오시기도 하고 정말 모시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명도 더 많이 켜고 분위기도 더 많이 살려서 대단한 환경이에요. 이렇게까지 막 제일 좋죠. 저희가 방송사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못하죠.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선물이었습니다. 네, 질문이 올라왔나요? 네, 올라왔습니다. 우리 장윤정 대표님께서 고도의 몰입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핵심 방법 한 가지만. 근데 우선 이게 대표님 저기 뒤에 나왔어요. 아유, 근데 순서가 너무 잘생기셨어요. 고맙습니다. 순서가 하나 좀 또 위에 있나요? 순서를 잡겠는데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예요. 잘하십시오. 혼자 계셔가지고 이것을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냐면 집중이 먼저고 몰입이 나중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몰입되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잊을 때예요. 내 자신을 잊을 때는 남을 돕느라고 남을 이제 발전과 도움을 주느라고 완전 제 존재를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을 하거든요. 그런 때 스스로 이제 막 행복한데 근데 몰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을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단련을 하고 집중이 단련의 단계라면 그런 걸 수없이 많이 했을 때 선물처럼 몰입이 되는 거예요. 집중을 단련하면 선물처럼 오는 게 몰입이었군요. 그렇죠. 뭐 가끔씩 순간 더 집중되고 몰입할 수 있는 그 어떤 선물 받는 느낌인데 우리는 맨날 선물을 받지 않고 주려고 하니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몰입도 된다 이런 거라서 여기 뭐 어떤 여기에 어떤 뭐 공부의 왕도가 없다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도 그 가치를 계속 느끼고 사는 존재가 돼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어떤 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랬나요? 다 그렇게 다 할 수 있군요. 엄마 아빠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돼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이해가 된다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태어났고 그리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케어를 받았어요. 그렇죠. 목도 못 가누는 애들이. 어머니,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어머니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모성애로 계속 우리를 살렸고 젖주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리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서 어떤 벌어진 일들을 추억으로 장기 기억화된 것을 추억으로 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고 네. 우리 또 인간이라는 거는 그 상태로 태어났고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원해요. 원한다는 건 다 그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보는 것도 완전 심취해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돼서 그 감동 느끼고 눈물 한번 빼려고 그치. 가죠 보통. 맞아.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미친 감독아 막 그죠? 재미없죠. 네, 졸다가 깨서 막 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원하니까 우리가 맛집도 맞아. 가고 맛집 맞아. 그리고 연애도 하고 이게 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다 원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이상의 아주 그러니까 그냥 빠지는 거군요. 인간의 그냥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지능이 높으니까 네. 집중 몰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할 게 없으면 거의 미쳐버리거든요. 무료해서. 맞아. 그래서 모든 우리 행동들이 커피숍 가시잖아요. 그것도 친구들하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되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우리 인간의 행동은 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모르고 살았네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저만큼 한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가치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할 때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될 정도로 내가 했는가. 그렇게 노력했고 남한테도 그렇게 노력해줬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집중하는 것이 의미 있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합당한 건가. 아니면 잡스러운 건가. 잡스러운 것도 우리가 할 수는 있거든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뭐 누구나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그걸 하루 종일 뭐 보고 있는 애도 있겠고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는 애도 있겠죠. 그것도 왜 걔가 왜 했냐면 집중과 몰입을 원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잡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잡스럽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거 멋있냐면 타인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건 멋있어요. 근데 지 혼자만 빠지는 건 잡스러워요. 보통은 제 구분을 좀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면은 뭔가 그게 잡스럽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혼자 책을 보는 건 괜찮아요. 혼자 책을 봐서 그것도 목적 의식이 뭐죠? 남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 목적으로 보는 애들은 괜찮은데 그냥 혼자 그냥 잡스럽게 그냥 TV나 보고 앉아 있고 이런 거는 지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네요. 네. 자기만의 것에 고도의 집중과 몰입은 아니다. 그렇죠. 타인을 위한 결국 타인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키 포인트는 이게 돈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남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면 남이 저한테도 항상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도해주고 하면 저를 이렇게까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어서 이런 귀한 지식을 무의식에 새겨줘서 고맙습니다.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막 주는 걸 안 아까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이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표님 뒤에 바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담자가 그럼 그렇게 감사합니다 했어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일상으로? 일상 돌아갔을 때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지속되나요? 물어보셨어요.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한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합니다. 괜히 말씀하셨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는 그렇게 해주는 제 교육의 어떤 성과를 말씀드리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그 자체에 눈을 뜨는 거죠. 기존에는 자기가 어떤 고도의 집중 몰입되는지 모르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된 존재라면 저를 만나고 나서는 그걸 스스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의미 있게 스스로 더 가치 있는 걸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면 저처럼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남들한테 그걸 실험하는 거예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되는. 포인트가 여기 있네. 그 고도의 집중에 된 상태를 배워서 나만 쓰려면 지속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남을 위해서 내가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계속 이 상태는 지속될 수밖에. 그러니까 계속 지속된 남한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것이 현명한 자고 스스로도 계속 의미 있게 하는 걸 해야지 남들한테 또 할 수 있어요. 내공이 있고 내면화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집중 몰입하면서. 계속 지식을 쌓아놔야지만 그게 실제로 남들을 집중 몰입시킬 수 있는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청산유수처럼 줄도 나오지 않는데 남들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저한테 돼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노트 좀 참고 정리한 거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순간 딱 끊기죠. 고도의 집중과 몰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완전 내면화된 지식을 갖고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상대를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만드니까 결국 스스로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의미 있게 잘 하셔야 되고 그게 끝났으면 남들한테 최대한 이렇게 피현하고 실제로 실전을 거쳐야죠. 이게 의미와 남들한테 하는 가치
의미와 네.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에 네. 질문이 하나가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계속 하셨었는데 예. 대표님 혹시 안 된 적이 있는지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맞죠? 아, 제가 뭐 잘 안 되는 거? 네네네. 넘어가서는 잘 안 보이는데 예 고도의 집중과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게 없죠. 예, 별로 안 되는 거 안 없는데. 되는 게 있나요? 그럼 공개해 주세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공개할 게 없다. 복음밖에 없답니다. 네. 아니 예를 들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네. 안 되는 경우는 제 기억이 없어요. 그걸 용납 자체를 안 하는 세팅이라서 그런 거예요. 기억을 그걸 안 하시는 거 아닐까요? 뭐 제가 이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네. 학원계에서 제가 계속 네, 했던 네, 부분을 예전에 계속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학원장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저한테 우리는 심리 수업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다. 네. 초창기에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또 가요. 그러니까 왜 또 가냐면 그 원장님이 결국 인간이다 보니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되는 존재라는 걸 제가 확신을 하고 또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될지라도 또 가서 더 열성적으로 설명드리고 이분이 받을 스스로의 이득과 이런 여러 가지를 또 상상시켜요. 상상시켜요.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으로 자꾸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또 가요. 뭐 자꾸 오지 말라고 해도 또 가요. 또 가고 또 가다 보면 결국 진짜 어떤 학원은 좀 콧대 높았던 학원이 있어요. 뭐 쉬는 강자들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제 저한테 몇 년째 가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정말 박 대표님은 다 배워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동했다고 하자고 이런 식으로 한 경우도 있고. 힘들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가다가 안 간 학원이 있으면 그 원장님이 저를 이긴 게 아니라 제가 실패한 게 아니라 제 스케줄이 인간의 스케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컷한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제가 컷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답은 내가 원하는 거에 고도와 집중에 몰입을 하면 의미와 가치 부여를 남한테 하게 되면 안 되는 건 전혀 없다. 맞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그 상태로 제가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니까 저한테 잘 배우셨을 때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제가 20대부터 그랬고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지식을 완전히 갖고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움직이기만. 근데 지식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들한테 움직이면 남들한테 영향 끼칠 때 남들은 저 같은 사람 만날 때 그 옵션 반응은 딱 한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뭐냐면 첫 번에 최면되느냐, 아니면 두 번째 만남에 최면되느냐, 세 번째 만남에 최면되느냐, 네 번째에 최면되느냐. 최면이 된다. 네, 결론은 돼요. 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야. 제 뭐 미녀 아내한테도 적절한 나이 차가 납니다. 10살부터 도둑놈. 적절한데 9살 아니에요? 9살, 이렇게 9살. 도둑놈은 아니라는 아니죠. 10살부터 도둑놈이니까. 근데 그때도 아내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아내가 제가 남편인지 몰랐겠지만 제가 계속 확신을 줬죠. 그래서 다행히 뭐 자연스럽게. 원래 어른들은 그렇게 확신이 안 되는 걸 확신시켜서 데려오면 도둑놈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10살부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어떤 여러분의 그 지식 수준 그리고 그 신념의 수준대로 이제 다 얻어내시는 거예요. 어차피 얻어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상대로 하시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저 같은 사람은 불굴의 의지력 이런 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수 있는데 저는 불굴의 의지력을 가지려고 노력한 적은 없어요. 대신 가장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걸 믿고 항상 남들 그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알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본질이 뻔한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남들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저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 혹은 이렇게 지금 질문의 답을 좀 정리하면 쓰시는 키워드가 정확하게 딱딱딱 있으세요. 그쵸? 물론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있지만 나의 지식을 먼저 만들고 실행하고 나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면서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다. 네, 맞죠.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 쓰셨어요. 목소리 네. 때문에 완전 집중되신데요.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역시 김선아 과장님께 쓰셨어요. 내 지식을 잘 바탕을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맞아요.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 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을게요. 지금 질문 주셨던 분들 호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심지영 대표님, 김선환 과장님, 그 다음 장윤정 대표님, 그리고 우리 김영숙 대표님 아까 쓰셨잖아요. 네 분께 우리 박세 대표님 저자 사인 된 초집중의 힘 바로 드립니다. 근데 어웨이크는 꼭 사서 보세요. 어웨이크 사서 보셔야 돼요. 이거 먼저 보시고 어웨이크 보셔야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본질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위한 실천을 하면서 확실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잘하고 있지요? 질문 가겠습니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오이에 난리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고 우리 오늘의 메시지 정리 한번 할 겁니다. 오늘 어떠세요? 질문 올라올 동안 대표님 다른 분위기랑은 좀 다르죠? 그냥 갖고 계셨던 지식을 쭉 전달해 주시는 거와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편성해서 가고 저는 있거든요. 어떤 질문을 받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게 더 그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이 되니까 그게 좋아하는데 일단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수십 시간 제가 최소한 쌤멘탈도 제가 10시간에서 초급, 중급, 고급 나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인간이 제대로 기능하고 멋있게 살려면 본질적인 지식들 꼭 알아야 되는 그 어떤 지식을 제대로 얻기 위한 그 전제된 지식들을 30시간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걸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걸 저처럼 입으로 항상 언제나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30시간 말하면 제 지식이 바닥나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많은데 근데 그 정도는 말하고 살아야지 이제 소통이라는 것도 되고 그리고 또 대표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직접 뵙고 싶으면 선능력 어디로 가면 뵐 수 있어요? 뭐 박세니 치시면 나옵니다. 네이버나 뭐 등등 해서 7번 선능력 7번 출구인데 일단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센터를 너무 잘 해놓으셔서 구경 한번 가셔서 직접 또 이렇게 오픈 강의 하실 때도 있거든요. 저희 더라콘쇼 IMSCC 두인 클래스 말씀하셔서 가시면 대표님 또 친절하게 다 소개해 주시고 좋은 기회도 주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같은 멤버들 중에 또 대표님의 평생 제자도 있으시잖아요. 그 평생 제자가 저희 집을 시집 왔잖아요. 그렇죠.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더니 시집을 와버렸어. 딱 좋은 어떤 인재를 딱 감지하시고 바로 또.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배워서 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초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작했다고 했는데 저 고도의 집중과 몰입으로 좀 쓰고 계세요. 지금 현장에 계세요. 지금은 대가이시지만 처음에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안 돼서 힘들거나 혹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으셨을 것 같네.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제가 뭐 판단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랑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비워놓으세요. 했더니 의자에 비워놓으세요. 똑같다 이 뜻이군요.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포기나 힘든 거 자체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아직은 저는 좀 안타깝고 뭐 너무 좀 말이 센가? 괜찮아요. 그런 거를 들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인간이 살면서 뭐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고 그걸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안타깝네요. 안타까우니까 젊게 저번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게 일체유심조라는 말 항상 아시잖아요. 또 근데 저는 그런 게 진짜 한번 꽂히면 제가 남과 다른 게 진리가 무의식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게 영원 죽을 때까지 그냥 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너무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진리예요. 그냥 제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완벽한 건 아니죠. 완벽한 게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제가 브라인드 스스로 이렇게 최면을 하시는구나. 스스로 블라인드 스팟이 있을 거예요. 남이 또 저를 더 정확히 아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제 말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만큼은 저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팅을 그리고 하도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학원에 지금은 제가 거의 다 놓고 이제 하나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 하고 네. 제가 키운 강사들한테 다 줬지만 저는 이제 더 큰 물로 나온 거죠. 더 이제 20살 애들을 만나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일반인들 상대로 더 많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를 좀 바꿨고 체질을 저를 만나시는 분들을 체질을 바꿨고 근데 학원에서도 한 대상한테 80분 강의를 8개월을 하는 거예요. 80분 강의를 8개월. 네, 그러면 제 지식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짐작을 해보셔야 돼요. 80분 강의를 8개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남들 보면 강사로 유명한 사람들 보면 이게 레파토리가 있고 아마 그럴걸요. 그렇죠. 몇 번 하면 끝나고 동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모듈이라고 딱 있죠. 저는 네버엔딩이에요. 끝없이 나오는 사람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련을 했기 때문에 힘든 거 자체를 몰라요. 왜냐면 하루에 10시간 넘게 강의를 하고 그걸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해서 거의 올해 18년이면 거의 뭐 올해는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지금 나름 바쁘지만 그래도 한 2019년 제가 유튜브 하기 직전까지도 맞아요. 16년 정도를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하루 종일 했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리 자체로 돼버린 최소한 교실 안에서나 센터에서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자체가. 우리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인생에는 포기는 없다. 머릿속에서 다 지금부터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생각하냐면 무의식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이렇게 박히면 인지가 되는 순간 인간은 절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아는 사람으로서 감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 상상조차가 들어가지가 않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박혀있는 거를 지금 빼주시고 계시네요. 아프시겠다. 뺄 때도 아프잖아요. 아니 뭐 좋은 걸 박아드리면 되는데 일단은 힘들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 제가 그렇게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부사님 이순신 장군. 그 기운을 제가 받은. 그래서 다 죽었어요. 일단 유튜브에서 이순신 박센이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좀 학원에서 한 추격한 그 영상본이 나올 거예요. 30몇 분짜리 나오는데 꼭 그걸 보십시오. 그걸 안 보셨으면 저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님 같은 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싸우신 거잖아요. 맞아. 그 말도 안 되는 수적 열쇠를 딛고 싸울 때도 이순신 장군님의 머릿속에는 이게 어렵고 힘들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셨고 전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명심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 부분이 많은 거죠. 반성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저분이 쓰신 거 똑같네요. 저도 가슴에 탁탁 못이 박힌 게 피가 날 것 같네요.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이제는. 자, 오늘 박세희 대표님의 귀한 어떤 메시지를 다 들으셨고 아마 각자의 영역에 학생이면 학생 또는 사업하시면 사업하시는 부분 저는 아까 강연을 들으면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막 떠올랐어요. 이 부분은 누가 좋아하시겠구나.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참 활용하시면 정말 좋겠구나라는 게 정말 다 떠오를 정도로 어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아주 귀한 메시지셨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다 해주고 싶으신데 못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마무리로 제가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대표님께 우리 더라콘쇼에 계신 분들에게만 오늘의 강연 메시지를 딱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던 말씀 또 하셔도 좋습니다. 겹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니 겹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피가 좀 많이 나야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잘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우리 같이 한번 박세희 대표님과 에너지 교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보고요. 갈게요. 네. 뭐 마무리로 좀 더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항상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머릿속에 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힘을 잃으시는 거예요.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머릿속에 각인돼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인생은 멋있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형의 어떤 힘을 느끼는 자만이 유형의 어떤 그 물질들까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 빚 뭐 2억 넘게 20대에 갚은 거, 뭐 월 2억 넘게 또 벌 수도 있는 거,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또 20대부터 억대 소득을 첫 해부터 바로 한 것도, 이게 무형의 가치들, 진리들을 본질적인 걸 완전 내면화 시키니까 그거 갖고 어떤 풍요로움을 항상 먼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빚이 있는 상태에서도 풍요로움과 어떤 기쁨, 행복 이런 걸 긍정적인 감정을 다 갖고 하면 된다. 정말로. 그게 이제 본질에 따르니까, 본질에 의하면 인간들은 내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만들기만 하면 나한테 감동하고 돈 주는 거 아끼지 않을 존재라는 걸 뻔히 아니까 처음에 날 낯설어 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몇 번 더 보여주고 만나고 하는 사이에 나한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걸 믿고 계속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인간은 되게 그냥 무대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돌적으로 하나 본다 뭐 이런 거가. 근데 저는 저돌적인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지식이 우월해지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지식의 우월감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그 핵심으로 어떤 누구보다도 제가 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실제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남들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는 내공이 아니에요. 절대로. 계속 어렸을 때부터 내공이 쌓이고 하기, 그게 내공이 따로 쌓인 건 다른 방법이 없이 그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대로 계속 집중하면서 의미 있게 행동 속에서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남들한테도 계속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키우고 싶어요, 뭐 자신감을 키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면. 근데 저는 자신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아니, 제가 뭐 정말 자신감 있게 될 때는 아마 놀랄 정도가 되는데, 제 자신감이, 이게 자신감 어떻게 키우는 거죠?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 말문이 막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다 그걸 풀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키운 거예요. 자신감은 타인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정도와 깊이만큼 여러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의 일부예요. 감정의 하나. 그러니까 저처럼 20대부터 뭐 없는 걸 만들어서 일가를 이루고 억대로, 그죠? 세상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죠? 영향력을 주고 그 대가를 받으면 자신감이 미친 듯해요. 네. 근데 이걸 혼자 자신감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뭐 책을 본다? 근데 책을 보는 것도 여러분 뭐 나쁜 게 아니라, 저도 책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보는 사람이지만 책만 보고 끝나는 자들이 많아요. 책을 보았으면 그 지식을 남한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드는 것까지 해서 남한테 감동했습니다, 돈에 안 아깝습니다 하고 돈을 막 받아야지 자신감 미친 듯하게 나올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자신감 키우려고 혼자 책만 본 애들은 결국 자신감이 없게 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전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 실전하기 전까지 자신의 자신감을 올리는 거는 책을 보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실전을 하는 자만 자신감이 진짜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자신감은 그러니까 거의 남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는 아주 일부 어떤 경지밖에 안 되고, 그 다음 진짜 자신감은 남들한테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었으니까, 그죠? 남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다 보면 자신감이 장난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본질로 다 이렇게 한 큐에 다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엽적으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응축하셔서 계속 이 하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분야가 됐건, 저는 각 분야를 막론하고 다 도움을 돼요. 그 왜 그럴까요? 제가 김세영 프로도 그 가르쳐서 엄청나게 지금 뭐 세계 최고로 잘하고 있고, 뭐 이렇게 갑자기 돈을 다 바뀌고 버는 돈들이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활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분야가 제가 전혀 안 해본 분야일지라도 마찬가지 법칙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모든 직업이든 어떤 모든 거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맛집 같은 거 안 하겠고 앞으로도 맛집을 안 차릴 건데,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컨설팅 받고 돈 많이 내고 감동받아서 가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 말은 본질적인 항상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제가 노력한 그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근원이 계속 본질을 생각했고 계속 또 본질을 생각하고 그거 갖고 활용하는 생각을 자꾸 했더니 남들은 뭐 그 생각을 저만큼 못했던 거죠. 저만큼 못했고 어떤 여러 가지 그렇다고 실전 안 한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했던 거고 저는 그런 게 없이 가장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때 필요한 부분들 그분들이 잘 못 보는 본질적 부분을 탁탁 토스하고 알려드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특히 젊은 층에서 아마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내가 당장 뭐 만들고 싶은데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히 드리자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당장 뭘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삶에서 당면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지금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거기에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직접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밖에 없이 해야 되는 것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못했던 자가 자꾸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의미 있게 뭐 나중에 만들 거라는 둥 그죠? 이런 게 다 헛소리가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 주어지고 해야만 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최고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임하는 것을 자꾸만 훈련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신감, 자부심이 막 생기면서 결국 여러분한테 그게 스스로 내로잉 하게 돼요. 더 잘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점점 더 좁혀 들어가서 그 부분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면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진짜 이 분야 최고다. 이 분야의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내는 최고 전문가는 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회자되고 눈덩이 불어나듯이 눈사태도 처음에 미약하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돼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좀 그죠? 부인하지 마시고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첩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편하거든요. 솔직히 예전에는 제가 20대부터 30대 뭐 한 중반까지도 그 이후에도 그랬어요. 계속 학원 뚫었어요. 학원 있으면 물론 학원들이 또 새로 신흥 강자가 생길 수 있고 또 망한 데가 있고 그죠? 이게 또 바뀌는 그 시대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또 생기면 아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내 학원이 또 생겼네.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저분 먼저 찾아가서 내 학원 같은 데서 또 펼쳐야지 해서 수백 명씩 애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하니까 저는 뭐 불경기니 뭐 이런 거 타본 적도 없고 계속 본질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 많이 움직였더니 밥 먹듯이 막 움직이고 학원 뚫고 막 했더니 제가 나이가 40대 되고 뭐 유튜브도 40대 넘어서 했지만 2019년부터 근데 이제부터는 그냥 거의 너무 편해요 솔직히. 제가 더 이상 막 안 뚫어도 알아서 오시고 그죠? 전국에서 뭐 해외에서 뭐 교포도 오시고 줌으로도 그 다 뭐 하자는 사람도 있어서 돈도 똑같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계속 제가 그러니까 이런 삶을 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던 거는 다 진리를 제가 이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제가 편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염원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했더니 그것이 저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런 더 혜택, 기쁨 이런 것까지 더 추가로 생긴 거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진 않을 거예요. 계속 또 움직일 땐 움직이고 너무 안주하는 게 아니라 또 그죠? 할 땐 보여줄 땐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진리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 같은 경우에서도 뭐 근자열, 원자래, 그죠? 가까이 있는 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지만 멀리서 온다. 이 말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죠. 그럼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줘요. 여기 가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끝장나게 느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다 친인척들 다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식들 막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지인 추천이 막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학원도 그랬어요. 제가 가서 저 만나는 수백 명의 애들을 진짜 기쁘게 바꿔주니까 그들 또 친척들에서 저한테 또 센터 자그맣게 할 때도 계속 그죠? 계속 저한테 오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두려움이나 이런 건 저하고 상관이 없어진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0대의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정말 두려운 적도 없고 제 걱정한 적이 없어요. 남 걱정이 아니라 나라 걱정. 나라 걱정을 하지. 근데 저는 어디 있어도 이 진리를 내면화해서 그걸 활용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평화나 뭐 이런 것들은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남들도 저처럼 노력만 하면 다 누리고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되는 가치를 모르니까 내면화 못 시키니까 자꾸만 지엽적인 것만 파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꾸 재테크도 요새 막 너무 이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당장 뭔가 돈 버는 거 막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이제 돈이 다 주식과 이런 걸 몰린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수순인 거예요. 근데 주식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전 주식 안 해요. 아예. 근데 안 해도 될 정도로 저는 많이 벌어요. 근데 그리고 문제는 근데 주식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재주를 갖고 나의 재주로 고도의 집중과 우리 센터를 한 분야에서 정말 잘 만들면 그럼 종잣돈이 막 생기거든요. 억대 소득으로. 그러면 재테크하는 거 너무 쉬워요. 솔직히 너무 그냥 영끌 안 하고 당연히 빚 하나도 없이 그냥 적당하게 있어도 없어도 많은 돈 해서 몇 억씩 해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안 해도 조금 돈 주면 알아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죠? 뭐 사기만 안 당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원래 불법 아닌 쪽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딱 법적으로 해서 하면은 알아서 늘려주고 난 내 재주만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는데 재주로 태클을 못하는 애들이 재테크를 하니까 문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아무리 센 애라도 영끌을 한 상태에서는 멘탈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이길 수 없는 돈 갖고 그죠? 뭘 하겠어요. 그냥 잠깐 떨어지면 막 그냥 심장 덜컥 내려앉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기간을 못 버티는 거죠. 그럼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딱 끝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 이제 심리 전문가, 멘탈 뭐 전문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심리 컨설턴트. 저한테 멘탈이 어떻게 하면 세질 수 있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멘탈이 세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본질적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또 해당 지식. 그거 갖고 계속 실전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멘탈이 세길 기대하는 건 다 도둑놈 심보고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그냥 세다. 절대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알고 최대한 활용하고 남들 고도의 집중과 우리 한테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면 멘탈은 당연히 최강으로 커져요. 최강으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본질의 본질만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올바르게 단련하시길 빕니다. 예. 와, 어떠셨어요? 야, 현장에서 박수 한번 나와주세요, 진짜. 네. 사실 이렇게 현장에 있어도 열기가 뜨거운데 우리 강남 본사에 가시면 우리 박세희 대표님 또 이렇게 진짜 수백 명 놓고 예전에는 진짜 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수는 안 돼도 마스크 끼고 또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네, 매주 하고 있죠. 매주 하고 계시거든요. 네. 함께 가셔서 한번 우리 평생 제자 한번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박세희 대표님의 그 무의식, 사실 저희 더라콘쇼가 뭐뭐 하게 되더라예요. 물론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게 오늘 대표님의 어떤 강연을 듣고 정말 나는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제 정말 내가 정말 참 괜찮은 존재였다라는 걸 이게 알게 되더라. 이제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연구하고 노력하면 누구에든 다 박세희 대표님처럼 롤모델이 될 수 있게 되더라. 그거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와, 오늘 제가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도 기쁘고, 기쁩니다. 네. 사실은 뭐 저는 사실 무의식이라는 건 잘 몰라요. 근데 대표님 모시고 싶어서 4월의 주제가 마인드 표현의 세계였어요. 네. 그래서 마인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크리에이터 특강과 더라콘쇼를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주제에 맞게 오늘 아주 귀한 강연 들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무의식은 당신의 무의식은 이러니까 당신은 A 패턴이야. 당신의 무의식은 B 패턴이야. 이게 네. 패턴화 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저는 책에서 봤습니다. 근데 오늘 대표님의 강의를 좀 다르게 느낀 건 누구나 다 다양함은 있지만 그들의 본질을 찾으면 선한 영향력으로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다.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다 성장하고 가능해서 누릴 수 있다. 이게 무의식이 누릴 수 있다라는 미래지향적인 언어가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대표님 강연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배우셨던 글들 뭐 느끼셨던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우리 또 멀리 또 가셔야 되는데 되게 행복하실 것 같거든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으로 지금 1분 드립니다. 빨리 댓글 써주시면 제가 딱 2분 선정해서 또 박세 대표님의 진짜 친필 사인. 그래서 오늘 사인 제가 직접 받았는데요. 각각 다 다르게 해주세요. 박세니 얘기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맞는 아주 귀한 언어로 써주시니까 선물로 받으시고 아까 그랬어요. 선물은 받고 자신감 못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30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 전문가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초긍정으로 임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오늘 반성했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굳이 반성을 제가 막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더 발전하시려면 몸에 좋은 게 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장윤정 대표님 오늘부터 나누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벌써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럼 저런 거 좋죠. 근데 현장에 오시니까 달라지네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세 번째 더라콘쇼 어떠셨나요? 굉장히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서 얻어가시는 걸로 인해서 행복하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 자신감을 얻으셨을 것 같거든요. 귀한 것들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지 못하시는 거 저희 IMSC방에 박세 대표님 계시니까 남겨주시면 또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선한 영향력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4월 달 동안 아마 그렇게 할 건데 제가 네이버 카페를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입하시면 제 이름 치면 나올 거예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저한테 1대1로 이제 질문하시는 거를 4월 달 동안 제가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가입해요. 그렇게 오시면 저한테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댓글 정성껏 그러면 뒤에 더라콘쇼 보고 입장하면 써주시면 조금 더 깊이 상담해 주시기로 제가 다 부탁드릴 테니까 이거 제 맘이니까 고도의 집중과 몰입으로 제가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라콘쇼 덕분에 행복하더라. 박세희 대표님 때문에 정말 앞으로 누릴 수 있더라. 오늘 박세희 대표님께 진심으로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귀한 더라콘쇼 3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박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더라콘쇼 4회 4월달 28일날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최 PD님 저기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영상 보시고 오늘 귀한 강연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힘이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나왔어요. 좋네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저도 이런 거는 너무 편하게 하니까 뭐 딱 규정해도 뭐 얼마든지 하지만 편하게 했어요. 자, 4월 28일 날 더라콘쇼 4회에는요. 돈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심리, 머니 패턴의 심리를 다루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 웃음 치료사시죠. 이호셉 소장님 모실 겁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 배운 고도의 집중과 몰입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세희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면서
우리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겠다고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벼락펀쇼 3회였습니다.